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 가지 고민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첫 여행을 계획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너무 멀리 가자니 부담스럽고 너무 가까이 가자니 특별함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니어 커플의 첫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여행이 왜 중요한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집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익숙한 산책로도 아닌 곳에서 마주하는 상대방의 모습은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이 낯선 곳에서도 여유롭고 침착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상대가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는 것을 여행에서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첫 여행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안전한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서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여행은 되도록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여행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아직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3박 4일, 5박 이상을 함께 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첫 여행의 목적은 완벽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리듬을 처음으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속도, 걷는 속도, 쉬고 싶은 순간, 사진 찍고 싶은 순간, 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 겹쳐지고 엇갈리는 시간이 바로 첫 여행입니다. 장소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걷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커플에게 첫 여행은 화려한 관광보다 대화가 가능한 여유로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한적한 고즈넉한 마을, 느린 속도로 걸을 수 있는 호숫가나 바닷가, 혹은 온천이 있는 조용한 마을이 첫 여행지로는 제격입니다. 국내에서 시니어 커플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여행지를 생각해보면 경주나 전주 같은 한옥과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가 좋습니다. 이런 곳은 걷는 거리가 길지 않고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함께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대화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취향과 감수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특별한 힘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들, 예를 들어 강릉이나 속초 같은 곳도 좋습니다. 바다 앞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시니어 커플의 첫 여행에서는 대단한 체험보다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여행이기 때문에 숙소는 각자의 방을 따로 잡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첫 여행에서 무리하게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여행이 됩니다.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깊은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여행 중에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낼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면 그 자리에서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번갈아 가며 내거나 큰 비용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미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감과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분명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낯선 공간을 경험했다는 것, 불편함도 함께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서로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귀갓길입니다. 첫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억은 오래 남고 다음 여행을 기약하게 만들며 두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지금 함께 여행을 떠나는 설렘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 설렘은 모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지금 이 설렘은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어 떠나는 여행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밥을 먹고 좋은 풍경을 나눠 갖는 여행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첫 여행을 다녀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만남의 장소가 늘 정해져 있었고 대화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에는 그 경험이 하나의 공통된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훨씬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문득 그때 먹었던 음식 이야기를 꺼내거나 걸었던 골목을 떠올리며 웃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뒤에 많은 시니어 커플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행 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음식과 낯선 골목이 대화의 재료가 되어 주었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자극이 없으니 막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식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두 사람이 일상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커플의 대화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풍성해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이 많았고 탐색할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미 각자의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보다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누는 대화, 이것이 시니어 커플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장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있었는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일상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초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초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전화 통화의 빈도와 방식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매일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빈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연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길지만 형식적인 대화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당신이 생각났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어떻게 지내냐는 긴 통화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 중에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매일 아침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거나 좋은 글귀를 공유하거나 오늘 본 풍경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내가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한편 일상에서의 만남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관계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늘 같은 카페, 늘 같은 식당만 가다 보면 설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작은 식당을 찾아가 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함께 걸어보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시나 강좌를 함께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경험이 또 하나의 공유된 기억으로 쌓이게 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족 관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형제 문제, 오래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의 역사가 담긴 복잡한 관계입니다. 겉에서 듣기에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시니어 커플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각자의 루틴과 공간과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만남이 더 소중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 커플의 일상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소소한 연속성으로 채워질 때 가장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잘 지냈는지 묻는 짧은 안부 함께 걸으며 나누는 별것 아닌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나누는 소소한 웃음, 이것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 만난 인연이기에 더 소중하게, 더 천천히, 더 진심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한 번쯤 넘어야 할 고비가 찾아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움과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커플들이 이 시점에서 관계가 식었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관계가 나빠지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설렘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리를 편안함과 신뢰가 채워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편안해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대충 듣고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이제는 조금 늦어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니어 커플에게 있어서 상호 존중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감정의 온도로 유지된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존중과 배려라는 태도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것,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 이런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존중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충돌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신이 강해진 시니어 세대일수록 두 번째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지를 잘 알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나 이전에 있었던 다른 문제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당신도 이랬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순간 대화는 논쟁이 되고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갈등은 그 자리에서 그 문제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관계를 덜 다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잠시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성숙한 관계에서 필요한 진짜 용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커플 사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자녀들의 시선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을 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기억,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하는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서둘러 정리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소개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존재를 알려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을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반대하던 자녀들도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언을 쏟아내기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만난 인연에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시니어 로맨스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른 가장 아름다운 점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집스러운 부분, 느린 부분, 내 취향과 다른 부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진짜 편안함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편안함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갈 것인지, 더 나아가 같이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시점이 많은 시니어 커플에게 가장 설레는 동시에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입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커플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일상 리듬 안에서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습관, 집안을 정리하는 방식, 소음에 대한 민감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큰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설계할 때는 낭만적인 기대만큼이나 현실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까봐 혹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대화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충격과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자녀와의 관계, 생활비 분담 방식,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진짜로 단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특히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경우 각자 살아온 세월 동안 형성된 자산이 있고 자녀들과 연결된 복잡한 상속 문제도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감추거나 대충 넘어가려 하면 나중에 두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사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합치거나 관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되 함께하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방식을 선택하든 두 사람이 편안하게 합의한 방식이라면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반드시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춰야만 진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됩니다. 시니어 커플이 함께하는 미래를 그릴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성숙하고 진지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방이 아프면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나중에 두 사람 모두를 지켜줍니다. 준비된 관계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꿈을 만들어가는 것도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언젠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배워보고 싶은 것, 함께 해보고 싶은 취미, 이런 소소한 꿈들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나누는 꿈은 두 사람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그 끈이 있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왜 함께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커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들의 시선, 이웃의 시선, 때로는 자녀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지지한다는 믿음, 그것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어온 삶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 다시 한번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젊음보다 더 깊은 용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앞에서 함께 있겠다는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것이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천천히 함께 채워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었다면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은 오래 타는 숯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온기는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 온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데우고 서로에게 기대며 삶의 남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지금까지 첫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대화, 갈등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심이 빠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투르고 어색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시니어 로맨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월이 만들어준 진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줄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실의 경험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시니어 커플의 사랑을 더 세심하고 더 감사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주저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애냐, 자식들한테 창피하다, 몇 년이나 함께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10년을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3년을 따뜻하게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자신의 감정보다 앞서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남의 시선을 맞추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자신이 활기차게 살아야 주변도 밝아집니다. 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로맨스를 시작하거나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힘든 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다 보면 정작 곁에 있는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느낌, 빨리 안정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앞서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포장해서 보게 되고 나중에 실체를 마주했을 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바뀌고 활력이 줄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모습 안에도 여전히 소중하고 매력적인 내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상대방의 사랑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도 느려지고 한 번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빨리 털어내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음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예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커플의 첫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연결, 갈등과 성숙, 미래 설계 그리고 지금 이 마무리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분께도 아직 만남을 망설이고 있는 분께도 그리고 관계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사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